남북경협 평가와 전망. 한편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동서 양쪽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철도 도로 연결이 요구되는데요. 이것은 한반도 국토개발 차원에서 정부가 조성해야 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2000년대 이후 남북경협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법의 제정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을 위한 일정한 행위자 역할을 하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이 민간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으로서 출발했지만 재원 조달 문제로 현대아산이 사업 지속 유지에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DMZ라는 물리적 공간에 의해 분리되었던 남북한이 어렵게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연결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해 이 두 사업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공단 내외부 인프라 조성부터 공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남북 당국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남북경협 추진에 민관 협력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 남북경협이 경제적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재정 투입의 역할에 의해 지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 자체의 경영 리스크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비즈니스 활동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 원리의 기초에 남북 경협을 행하지 않고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인식해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공단 조성에 대기업과 공기업이 함께 주도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북한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라든가 임의적 노동력 배치, 자의적인 기업인 통행 차단 등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해 소극적 입장인 북한이 경제 개방도를 높이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기초들을 만들어가며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종의 유치산업으로 남북 경협을 인식하게 되면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행위자 역할과 민관 협력 모델 또한 선도적 측면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서 과거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서독은 1972년 기본협정 체결 후 베를린 왕복 철도도로의 개보수, 확장 및 신설을 서독의 재정 부담으로 추진하고 이 교통망들을 이용해 인적 교류 및 물류 이동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교류 협력이 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에 대해 스윙 제도를 도입해 양독 교역을 안정적으로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스윙 제도란 어느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신용 한도 내에서 초과 구입을 하도록 허용해주고 초과 구입된 부분의 상품 대금에 대해 무이자로 신용을 공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독 정부는 동독이 취약한 경제력으로 인해 대서독 상품 구매가 어려워지게 되자 동독 주민의 구매력 증진을 위해 동독으로 하여금 스윙 차관을 이용토록 해 서독으로부터 물품 구입이 지속되도록 하고 점차 신용 공여 규모를 늘려주었습니다. 동독에게 제공한 신용 공여는 독일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청산되지 않고 서독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남았지만 그 결과 동서독 간 기능적 협력망이 확대됨으로써 경제 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남북경협 출로를 만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행위자 역할 없이 완전한 민관 분리로만 추진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비판과 긍정적인 측면의 다양한 논의들은 남북경협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국민적 합의 속에 새롭게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